자, 드디어 이번 시간에 행렬과 행렬의 곱셈을 마스터하시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자고요. 연립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개수들을 위치에 맞게 옮겨 적으면 그게 행렬이다 그랬어요. 여기 4, 9도 위치에 맞게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그게 뭐다? 벡터다. 그랬을 때 x, y도 그냥 4, 9 따라서 그대로 세로로 쌓아줬었죠. 그러면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과 벡터로 나타낸 것이고, 행렬 벡터식에서 원래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 행렬과 벡터의 곱하기를 잘 정리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행 1열 드르륵 해서 첫 번째 줄 얻고 2행 1열 드르륵 드르륵 해서 두 번째 줄을 얻으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미 했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확장해 나가봅시다. 자, 만약에 똑같은 개수를 가진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데 4, 9가 아닌 다른 값이 되게끔 하는 x, y를 찾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같은 개수를 가지는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4, 9가 아닌 3, 7이 되게끔 하는 그런 x, y를 찾고 싶다는 거죠. 그럼 여기랑 여기서의 x, y는 좀 구별을 해줘야겠다. 뭐 여기는 x1, y1, 여기는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한 방에 행렬과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버릴 수가 있어요. 일단 개수 적는 거는 마찬가지로 행렬로 옮겨 적어요. 그리고 x1, y1은 그냥 아까처럼 세로로 쌓아주면 되는데, 요 새롭게 추가된 x2, y2는 어떻게 하냐? 그냥 오른쪽에다 똑같이 세로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행렬과 벡터의 곱이었는데 이젠 행렬과 행렬의 곱인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쌓아주면 됩니다. 자, 잘 봐요. 여기 오른쪽 애들 가리면 뜨르륵뜨르륵 해서 요거, 뜨르륵뜨르륵 해서 요거. 이번에 왼쪽 애들 가리면 그러면 뜨르륵뜨르륵 해서 요거, 그럼 뜨르륵뜨르륵 해서 요거. 얻어지는 거 맞죠?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행렬과 벡터의 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행렬과 행렬의 곱은 그냥 행렬과 벡터의 곱을 두 번 하는 거를 이렇게 쌓아서 표현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는 게 엄청 딱딱 들어맞는 게 1행 1열 드륵드륵 하면 그 결과 1행 1열의 값이 얻어지는 거고, 1행 2열 드륵드륵 하면 1행 2열의 값, 2행 1열 드륵드륵 하면 2행 1열의 값, 2행 2열 드륵드륵 하면 2행 2열의 값, 이렇게 나오니까 뭐 외울 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게 1이랑 x1이랑 곱해서 여기 항 하나, 2랑 y1이랑 곱해서 여기 항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여기 왼쪽 행렬의 열수랑 오른쪽 행렬의 행의 수가 딱 맞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x2면 반드시 2x 어쩌구 행렬이 곱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x3이 곱해지는 건 뭐를 의미하나요? 연립방정식 하나 더 늘려서 또 똑같은 개수인데 x3, y3로 다른 값이 되는 걸 찾고 싶다. 그러면 하나 더 여기 오른쪽에다가 쌓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열의 수, 여기 행의 수만 맞으면 여기 열 늘어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2x2랑 2x3이랑 곱한다면 요거랑 요거가 짝짝꿍 되는지만 알아보면 돼요. 이 두 값이 다르면 안 됩니다. 곱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두 번째, 행렬과 행렬을 곱해서 나온 행렬의 사이즈를 보면 왼쪽 행렬의 행, 바이, 오른쪽 행렬의 열로 결과 행렬이 나와요. 무조건. 자, 여기 봐봐요. m by k 짜리랑 곱하려면 무조건 k by 어쩌고요겠죠? k by n 행렬이라면 곱한 결과 행렬의 크기는 무조건 m by n이 된다.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짝짝꿍 맞아야 된다. 그거랑 그 결과는 여기 끝값만 보면 그냥 m by n이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지금 보면 이 x, y들은 이 개수를 담은 행렬의 오른쪽에다가 썼어요. 근데 만약 얘를 왼쪽에다가 썼다고 생각하고 드륵드륵 해보면 전혀 다른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과 행렬의 곱은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특별해 보이냐면 그냥 곱하기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이나 똑같잖아요. 즉 숫자 하나 곱하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행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m by k랑 k by n이랑 곱하면 k 짝짝꿍 되고 m by n 되는 건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k by n이랑 m by k로 곱한다. 그러면 애초에 이 짝짝꿍이 안 맞으니까 이때는 곱하기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만약 2x2, 2x2라서 자리를 바꿔도 뭐 정의는 된다, 그런 상황이라도 여기서 자리를 바꿔서 드륵드륵 해보면 완전 다르죠. 이렇게 곱해지니까 그때는.
그리고 나중에는 행렬을 여러 번 곱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연습 4x3 짜리랑 곱하기 3x5 짜리랑 곱하기 5x2 이렇게 곱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쭈루루 곱하면 그 결과는 일단 3이랑 3 짝짝꿍, 5랑 5 짝짝꿍 되니까 곱하기 자체는 문제 없고, 그리고 결과는 여기 끝과 끝을 보면 최종적으로 4x2짜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일이 하나 그려가지고 드륵드륵드륵드륵 이지랄 해보지 않아도 4x2가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공신경망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자, 그럼 기본기는 다 익힌 거고, 근데 이 행렬과 행렬 곱하는 거를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면 그게 또 굉장히 유용합니다. 총 4가지 관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내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는데 이 행렬을 사실 벡터를 쌓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 A 행렬의 행을 A1 트랜스포즈, A2 트랜스포즈, A3 트랜스포즈라고 해봅시다. 트랜스포즈는 왜 붙였냐면 보통 그냥 벡터다 하면 컬럼 벡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쌓인 벡터다, 로우 벡터다를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행이 3줄짜리인 거죠. 자, 이제 A 행렬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으로 나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B 행렬은 이렇게 컬럼 바이 컬럼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A 곱하기 B는 3x1짜리랑 1x3짜리를 곱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행 1렬부터 출발해 봅시다. 1행 1렬 뚜르륵뚜르륵 하면 요거랑 요거랑 곱하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A1이랑 B1이랑의 내적이네, 다 프로덕트네,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행렬과 행렬의 곱하기를 이렇게 내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1행 2열로 넘어가 보면 A1 트랜스포즈 B2, 1행 3열은 드륵드륵 하면 A1 트랜스포즈 B3. 자, 한번 머릿속으로 나머지도 쭉 한번 채워보세요. 확인하시라고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랭크원 매트릭스의 합으로 보는 건데요. 이거는 랭크는 아직 안 가르쳐드려서 일단 행렬과 행렬의 더하기로 나타낸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이냐? 아까 이 관점에서는 A 벡터는 행 벡터, B 벡터는 열 벡터로 쪼개서 봤잖아요. 딱 반대로 해주면 돼요. A는 열 벡터로 이렇게, B는 행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번에는 1x3이랑 3x1짜리의 곱이네요. 일단 보면 짝짝꿍 맞죠? 그리고 결과는 드륵드륵 해보면 A1 B1 트랜스포즈 더하기 A2 B2 트랜스포즈 더하기 A3 B3 트랜스포즈가 되네요. 이게 각각 생각해보면 컬럼 벡터랑 로우 벡터를 곱하게 되니까 결국 얘는 3x3짜리 행렬이 탄생해요. 한번 해보세요. 드륵드륵드륵 이렇게 세 번째 3x1 3x2 3x3 이런 식으로 열 벡터 곱하기 행 벡터를 하면 필연적으로 그 결과 행렬의 랭크라는 것이 반드시 1이 되기 때문에 얘를 랭크원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행렬과 행렬의 곱을 랭크원 매트릭스들의 합으로 나타냈다는 점, 이것도 나중에 뭐 코베리어스 매트릭스 같은 거 구할 때 잘 쓰이는 스킬입니다. 자, 3번, 4번 관점은요, 행렬과 행렬의 곱은 아니고 행렬과 벡터의 곱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이 행렬과 벡터의 곱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냐 아니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거는 꼭 넘기지 말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손 때 컬럼 스페이스로 바라보기. 자, A라는 행렬과 X라는 벡터를 곱할 거예요. 그랬을 때 A를 컬럼 바이 컬럼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리고 X는 그냥 그대로 하나씩 나타내요. 그러고 나서 뜨륵뜨륵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를 얻을 수 있어요. 자, 해서 우리 왜 스칼라 배, 벡터의 덧셈 배웠었잖아요. 이게 스칼라 배인 거죠. A1이라는 벡터의 X1만큼 스칼라 배 한 거니까. 그리고 여전히 벡터 맞죠?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벡터와 더한다는 거죠. 자, 벡터의 덧셈, 뺄셈, 스칼라 배, 그 강의에서 마지막에 기억나요? 1001 있으면 이 두 벡터에다가 각각 XY만큼 스칼라 배 해서 더하면 2차원 평면에 놓인 모든 벡터를 다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만약 이 벡터가 어떤 행렬의 칼럼들이라면 이렇게 행렬이 가진 컬럼들 앞에 곱해지는 값을 막 바꿔주면서 더해준 결과 벡터들이 나타내는 공간, 그게 바로 칼럼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자, 다시 A1, A2, A3 A의 컬럼들이죠. 그리고 X1, X2, X3만큼 스칼라 배해서 더하면 다시 벡터가 되겠죠? 근데 봐봐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노음 배울 때 벡터를 언제까지 화살표로 나타낼 거냐,
그냥 끝점만 딱 점 찍어서 나타내자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끝점이 나타내는 어떤 선, 어떤 영역을 한번 그려봤었죠.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x1, x2, x3 실수 아무거나를 막 바꿔보면서 더한 결과 벡터의 끝점이 나타내는 데를 싹 다 그려봤을 때 어떤 영역, 어떤 공간이 되겠죠. 바로 그 공간을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1001이었다면 이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는 2차원 평면 전체예요. 그럼 얘의 컬럼 스페이스는 그렇죠, 3차원 공간 전체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럼 x1, x2, x3를 실수 전체로 다 해버리는데 뭐 공간 전체를 다 표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런 행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x1, x2, x3 곱했을 때 얘네들 아무리 바꿔봤자 2차원밖에 못 나타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3차원 접해표면이 있을 때 100은 얘, 010은 얘, 110은 얘죠. 그럼 아무리 x값을 바꿔줘도 지축 방향, 그래 이 위쪽 방향으로는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땅바닥밖에 못 나타내요, 이 행렬은. 이게 바로 컬럼 스페이스 개념입니다. 스칼라의 벡터의 덧셈 뺄셈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와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니까 어때요? 뭔가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표현이 되죠? 그 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뭐 여담으로 행렬 곱하기 행렬도 사실 a 곱하기 b1, b2, b3 이렇게 나타내면 a, b1, a, b2, a, b3와 같이 나타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은 로우 스페이스로 바라보기입니다. 뭐 3번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건 그냥 공짜입니다. 이번에 AX가 아니고 X 트랜스포즈 A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A를 로우 바이 로우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뜨륵뜨륵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아까는 컬럼 스페이스를 나타냈다고 하면 이번에 로우 스페이스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관점은 그 딥러닝 트랜스포머 공부하실 때 이 관점으로 보면 좀 잘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행렬의 곱셈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될 테니까요, 나중에 가물가물해지면 또 돌아와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